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화민족의 꿈이다. 205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모두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중국 뭔가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시진핑의 유럽 순방에서 이탈리아의 양해각서 체결로 1대1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1대1로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오늘은 1대1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대1로,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각 나라 간 인프라, 정책, 무역, 금융, 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벨트입니다. 1대1로 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는 약 70개국이고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대규모 대장정의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화려한 말로 수식어가 붙어있긴 한데 단순하게 말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 프로젝트가 생겨난 것일까요? 1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4조 위안의 돈을 풀면서 초대형 부양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위기 없이 헤쳐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2012년에 가장 큰 이슈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공장의 재고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특히 국유 기업 업종인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분야가 심했는데요. 이런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진핑 주석은 고민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국 경제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경제 장악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대규모 연결고리로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GDP는 30%에 불과하다면서 이 갭을 메우는데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면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 전략적 강화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서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1대1로는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정책이므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어떤 국가 사이에 철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먼저 중국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을 받은 국가는 중국 건설회사에 수주를 맡깁니다. 중국 건설회사는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는 이전에 대출했던 빚을 수십 년간 중국에 상환합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대1로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대1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간 파키스탄입니다. 1대1로 인프라 건설에 중국 돈 80%를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총 620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파키스탄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데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액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고 통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파키스탄은 중동 동맹국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MF로도 구제 금융을 요청했지만 IMF 자금으로 중국 빚을 갚는 건 안 된다는 미국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총 67억 달러를 중국에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라오스 GDP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오스에서 왜 이런 무모한 사업을 승인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몬테네그로, 지부티, 캄보디아 등등 여러 나라들의 국가부채 규모의 상당 수준이 중국 자본이 차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결국 한반토타 항구를 헐값에 중국에 넘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점점 중국의 1대1로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철도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3년 친중 정권일 때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반중 정권인 마하티르가 집권하면서 진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공사 비용을 중국의 90% 정도 대출을 받아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엄청난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마하티르는 30년 동안 빚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위약금을 내고 지금 힘든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철도 프로젝트는 1대1로의 해상 쪽 중심 프로젝트로 시진핑이 말레이시아에 방문하면서까지 공을 들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은 미군 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중동 원유를 수송할 계획이었는데요. 시진핑이 이렇게 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해당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면 IMF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대1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처럼 굉장히 이슈가 많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1대1로는 중국의 서쪽, 남쪽으로 가는 프로젝트이기에 한국은 대상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1대1로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1대1로를 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 쪽 전문가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 사업의 80% 수준이 중동과 아시아에 몰려 있는데요. 1대1로가 이 지역의 개발 붐을 자극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중 터널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약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이 한국 건설 자재를 갖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중국이 그렇게 합의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3월 27일 이낙연 총리가 중국 리커창을 만난 자리에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동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선 이것을 1대1로의 연장선으로 봐서 한국 정부가 1대1로 건설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것이지 1대1로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대1로를 참여한다, 안 한다,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도 1대1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사드 보복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1대1로를 참여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국도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견제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중국의 1대1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대1로 참여 불가를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과 투표로 표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